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객관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기본 내용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바로 들어오신 건가요?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바로 들어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바로 보이시나요? 1번? 오케이, 좋습니다. 5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죠.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몇 번입니까? 3번. 바로 보시죠.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다음 등식 중 잘못된 것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기억나시나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다 기초. 맞네요. 기초는 기초끼리, 기말은 기말끼리입니다. 2번. 기말자산 빼기 기초자본은 순손익. 뭔가 좀 섞여 있습니다. 기말자산, 기초자본. 우리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다. 기초자본 에다가 수익 빼기 비용 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 이런 거 본 적 있죠. 기초에 100원이 있었는데 50원 이익 보니까 기말자본이 150원이 되더라. 기억나시나요? 하여튼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기초자본에 순손익을 더하면 기말자산이 아니라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틀리네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3번 비용에서 순손익을 더하면 총수익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죠. 순손익이 이익 또는 손실을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비용이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비용 되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맞네. 다음에 4번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 이 산식은 조금 어려운데요. 다음 시간에 시산표에 들어가면 이 산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맞는 거고 이 답은 2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처음 보실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등식이 옳은 것은 자산 더하기 부채라는 말은 처음 듣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 더하기 부채 자본은 아닙니다. 다음에 2번 자산 더하기 자본, 이것도 틀렸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틀렸고 3번 자본은 그렇죠. 자본의 정의가 그랬죠. 자본의 정의가 따로 정의가 없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었죠. 그래서 답이 3번. 자본은 부채 빼기 반대죠.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오케이.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다음 중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인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죠. 3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재무담당자 저희 회사는 주 세무상사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투자담당자 왜 주 세무상사에 투자하려고 했는데요? 재무담당자 지난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1년 동안 일정 기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쉽네요. 손익계산서네요. 오케이.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재무제표는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잘 보니까 좋은 말입니다. 맞나 보다. 넘어갑니다. 2번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 그렇죠. 5가지 다 적혀있네요. 맞습니다. 3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가 아니고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왜 이렇게 작성했냐라고 작성자, 회계 담당자한테 따질 게 아니라 경영자한테 따져야 된다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경영자는 회계 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을 하여야 한다. 뭔가 좋은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또 이걸 또 깊이 있게 알려면 회계과에 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좋은 말이네. 합리적이고
뭐 적정한 이런 말이 있으면 아 맞네 라고 생각하시고, 역시 이 문장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회계적인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이 문장은 쉬워졌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흐름이네요. 현금 흐름 표구나. 1번이네요, 답이. 바로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간은 경영성과 그러면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는 시점 재무상태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자본의 크기와 변동, 자본 변동표입니다. 틀렸죠. 3번,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유입과 유출. 현금 유입과 유출은 현금 흐름표네요. 틀렸습니다. 4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맞네요. 4번이 맞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일정 시점. 10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0번. 1번,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아니죠. 총액주입니다. 총액으로 기재.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수익은 실현식, 그리고 수익은 실현주의 맞죠. 3번,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게 그렇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원칙으로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된다. 4번,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주는 발생주의, 그렇죠. 대원칙,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원칙.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 차. 그렇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죠. 맞습니다. 순자산이라는 말도 맞고요.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하며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한다. 2번이 틀렸는데요. 앞에 이론의 부분에서 잠깐 안 나온 내용인데 내용이 쉬워서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자본은 원래 내 돈입니다. 안 갚아도 되죠. 부채는 빌려온 겁니다. 빌린 돈. 그리고 이건 원래 내 돈. 갚아야 돼요. 내 돈이니까 안 갚아도 되겠죠, 자본은. 그래서 부채는 갚아야 된다.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왔다 해서 타인 자본이에요. 자본은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내 돈이다. 원래 내 자본이다. 그래서 자기 자본. 부채는 다른 사람의 자본이다.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용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 자원을 말합니다. 자산의 정의를 그대로 적어놨네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지배된다, 부담된다 했으면 부채였겠죠. 4번 보겠습니다.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청구권, 자녀청구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본 그러면 자녀청구권, 순자산, 자기자본 같은 말이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자산이죠. 2번,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될 채무를 부채. 맞죠. 부채는 갚아야 될 거고. 3번, 기업이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을 자산이 아니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상태, 그리고 재무상태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이 기록된다.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론 같은 게 그대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직접 반드시 연습장에 손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풀으면 내게 안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총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수익. 기초자산, 기초부채가 있고요. 기말자산, 기말부채가 있고,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더라. 그러면 기초자본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기초자본.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빼기 부채 빼보면 5,000원이죠. 5,000원. 그래서 기초자본이 5,000원이구나. 기말자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말 자본,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 15,000원 빼기 7,000원 하면 8,000원이 되겠죠? 8,000원. 기말 자본이 8,000원이었습니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초 자본이 100원이 있었다. 장사를 1년 동안 했더니 이익이 50원 났다. 그러면 기말에 나는 150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자본 5,000원에서 기말 자본이 8,000원이 됐으니까 중간에 이익이 얼마 났을까요? 3,000원 났겠죠.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 수익 빼기 비용은 3,000원이구나. 이익. 수익 빼기. 그러면 7,000원에서 4,000원 빼면 3,000원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쉽습니다.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기초 자본부터 구하고 기말 자본 구하면 이익이 바로 나온다. 어렵지 않으시죠? 손으로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쭉 다 풀어보면 점점 쉬워질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역시 계산 문제. 2000X 1년 11월 31일 장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2000X 1년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박스 안에 자산이 있고 수익이 있고 부채가 있고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12월 31일의 내용입니다. 자산 총액 부채 총액 12월 31일이니까 기말이죠. 기말.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자산 빼기 부채는 기말 자본 15만원 빼기 8만원 하면 7만원. 7만원이 기말 자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자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초 자본은 모르고 쭉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더해지면 기말 자본이 될 겁니다. 기말 자본이 얼마라고요? 7만원. 이미 계산했습니다. 7만원. 그럼 이익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익.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30만원 빼기 28만원 하면 2만원이죠. 이익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익 플러스 2만원 하면 기초 자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에서 2만원을 더하면 7만원이 된다. 5만원이 되겠네요. 5만원에서 2만원을 더하면 7만원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시죠? 안 드신다고요? 계속 보시면 또 드실 겁니다. 역시 자신감이 들지 않는 분도 손으로 연습장에 써보면서 풀면 자신감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복습이 중요합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다. 단기 총수익으로 오른 것은 총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기초 자본이 주어졌고요. 추가 출자액, 조금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네요. 추가 출자액이라는 거는 자본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자본에 더해진다는 거, 기초 자본에 더해주면 됩니다. 기말 자본 나와 있고요.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 있고 기말 자본이 있는데요. 기말 자본 80만 원. 그다음 기초 자본이 50만 원이었고요. 거기다가 자본을 더해줬습니다. 추가 출자 자본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예요. 추가로 자본에 들어간다. 자본을 내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5만 원이 더해지고요. 그러면 55만원입니다. 55만 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이 나죠. 이익을 내주면 기말 자본이 되는데요. 비용이 주어졌어요. 물어본 거는 수익을 물었습니다. 그럼 수익 빼기 비용.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 될 텐데요. 비용은 260만 원 이고요. 합해서 기초 자본이 55만 원이라고 치면 5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줘야 되나요? 25만 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25만 원 더해주면 그럼 이익이 25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5만 원. 이해되시죠? 기초 자본 더하기 이익은 기말 자본이 되니까 기초 자본 55만 원에서 이익 25만 원을 더하니까 기말 자본 80만 원이 되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만 원 빼기 55만 원 하면 25만 원 나오죠. 이익. 그리고 수익이 얼마가 돼야 비용 26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될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용하고 이익 더하면 수익 되겠네요.
260만 원 더하기 25만 원 하면 그러면 수익이 285만 원. 암산으로 되는 분들 계실 텐데 가능하면 계산기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암산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5만 원 빼기 260만 원 하면 25만 원 되네. 그래서 물어본 게 총수익이죠. 총수익 285만 원. 답이 4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려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천천히 기초 자본 출자액 대주고 기말 자본 있네.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비용 이익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익은 25만 원이 되겠구나. 55만 원에서 88만 원 빼기 55만 원 하면 25만 원. 그렇다면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니까 이거 비용 이익 대주면 수익이 되겠구나. 천천히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 자본과 종수익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또 보죠.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 빼기 기초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요. 기말 자산, 기말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네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55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 30만 원이 기말 자본. 되고. 총 비용하고 당기순이익,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총수익 빼기 총 비용은 당기순이익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요. 그러면 20만 원, 8만 원 수익이 얼마에서 20만 원 빼면 8만 원이 될까? 28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종수익이 2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종수익도 물어봤네요. 종수익 28만 원.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기초에서 기말로 가는데요. 기말 자본은 여기 있습니다. 30만 원 구했죠. 그리고 당기 수익도 있네요. 8만 원. 더하기 8만 원 해주면 되고 이익 8만 원 해주면 되고 그러면 기초 자본을 구할 수 있겠네요. 기초 자본 얼마에서 8만 원을 더하니까 30만 원이 되더라. 30만 원 빼기 8만 원 하면 22만 원. 어렵지 않네요. 22만 원. 그래서 기초 자본은 22만 원. 답이 3번. 16번까지 봤습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면 보죠.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말 자본, 수익, 총 비용이 나옵니다. 기초 자산하고 기초 부채가 있으니까 빼주면 기초 자본이 되겠네요. 기초 자본이 50만 원 빼기 20만 원, 30만 원. 그러면 우리 또 그림을 그립니다. 기초가 30만 원. 기말 자본 바로 나와 있네요. 35만 원. 그럼 기초에서 기말로 가는데 30만에서 35만이 됐으면 그렇다면 이익이 얼마인가요? 당기순이익이 5만 원이라는 거죠.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다. 그러면 수익 빼기 비용, 총수익이 25만 원입니다. 총수익 빼기 비용 밑에 쓸까요? 수익 25만 원 빼기 비용 얼마를 빼면 이익이 5만 원이 되겠구나. 이익 5만 원이 되겠구나. 25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5만 원이 되나요? 20만 원 빼면 되겠죠. 답이 1번이네요. 1번 20만 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단기의 추가 출자액은 얼마인가? 또 조금 다른 물음을 물어봤는데 역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본 나와 있습니다. 기초가 1000만 원. 금액이 엄청 크네요. 1000만 원. 기말도 나와 있네요. 기말 역시 1000만 원. 기초에서 기말로 가는데 이익이 있으면 더해주는 거고 당기순이익이 더해주는 게 나와 있네요. 당기순이익 이익 있으니까 더하기 200만 원 하는데 추가 출자액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본금을 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기초 자본에 더해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본 인출액도 있습니다. 인출액이란 말은 기업주 사장님이 자본금에서 기초 자본에서 가져갔다 그겁니다. 기초 자본에서 빼주는 겁니다. 빼기 400만 원.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간 거죠. 사장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초가 140만 원이 돼야 되는데요. 1,400만 원이 되는데요. 근데 물어본 거는 추가 출자액을 물어봤습니다. 가져나간 것도 있고 추가로 자본을 내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기말 자본이 1,000만 원이 됐으니까 중간에 이익이 200만 원이 있었고 기초 자본을 따진다면 800만 원이었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장님이 400만 원 가져갔으니까 여기서는 6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600만 원하고 800만 원 차이 2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로 자본에 내놓은 거구나.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조금 개념이 어렵죠? 조금 개념이 어렵고 추가 출자액도 나오고 자본 인출액도 나오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가 됐을 때 좀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추가 출자의 개념하고 자본 인출액 개념만 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초가 1,000만 원, 기말 자본금도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렇게 가는데 이익이 있더라.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 뭔가 이상하다. 당기순이익이 200만 원이고 기초 자본이 1,000만 원이라면 기말 자본은 1,200만 원이 돼야 정상인데 1,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자본 거래가 있을 거다. 자본 거래를 보니까 인출액이 400. 이건 빼줘야 되겠지. 빼주면 600만 원이 되는데 근데 1,000만 원 빼기 200만 원 800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차이 200만 원은 추가로 출자했네. 그래서 답이 1번이겠구나 라고 추론해내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와 나를 계산하는 건데 가가 기말부채, 나가 기말자본. 보겠습니다. 기초자산, 기말자산, 기초부채, 종수익, 종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가 두 개가 있으니까 기초자본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산, 기초부채.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그럼 기초자본이 나오겠죠. 기초자본이 100만 원 빼기 40만 원 하면 60만 원입니다. 기초자본 60만 원이고 이렇게 기말자본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기말자산은 나와 있습니다. 90만 원. 그러면 90만 원 빼기 기말부채를 하면 기말자본이 나오겠죠. 자산 빼기 부채니까요. 그리고 총수익과 총비용이 나오는데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이익 이게 나올 텐데 비용이 더 커요. 수익 50만 원, 총비용이 70만 원. 그럼 손실이네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손실이면 빼줘야 되겠죠. 손실 20만 원 빼줍니다. 빼기 20만 원. 이익은 더해주고 손실을 빼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초 자본에서 20만 원을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죠. 60만 원 빼기 20만 원, 40만 원이 기말 자본이네요. 40만 원. 기말 자본. 자산 90만 원에서 부채 50만 원을 빼면 40만 원 될 테니까 부채가 50만 원이다. 그래서 기말 부채는 50만 원. 기말 부채 50만 원, 가가 50만 원이죠. 기말 자본은 40만 원. 이렇게 답이 2번이 됩니다. 조금 뒤에 오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에 제 설명을 듣고도 문제가 안 풀리신다면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보시고 숫자를 이렇게 갖다 넣는구나 라고 잘 생각하시면 풀립니다. 20번입니다. 2기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거래는 없다. 추가 출자 또는 인출액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쉽겠네요. 기말자본금 계산 얼마인가? 기초자본금이 1기, 2기. 2기가 이렇게 두 줄이나 있는데 밑에 건 잘못 들어갔네요. 제일 밑에 줄은 지우고 보겠습니다. 1기의 기초자본금, 기말자본금이 있는데 1기의 기말자본금은 2기의 기초자본금과 똑같다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전기말과 단기초는 똑같다. 단기말과 차기초는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1기의 기말자본금은 2기의 기초자본금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일단 개념 잡으시고요. 기초자본은 기말자본 있고 종수익과 종비용 있고 순익. 그럼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겠네요. 그래서 4만 원 빼기 그럼 3만 원 빼주면 만원 되겠네요. 그럼 종비용 비용은 3만 원.
그리고 이기도 볼 수 있습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6만원 빼기 4만원은 2만원, 수익이 2만원이네요. 그렇고요. 그럼 기초자본금 2만원. 그럼 2만원에서 기말자본금 구하려면 순이익을 더해주면 되겠죠. 만원은 이익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3만원. 1기의 기말자본금은 3만원입니다. 그러면 1기의 기말이 3만원이니까 2기의 기초도 3만원이 되겠죠. 3만원. 2기의 기초가 3만원인데 우리는 순이익을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기초 3만원에서 이익을 더해주면 기말자본이 된다. 이익은 2만원. 2만원 더해주면 되니까 5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말자본금은 자본은 5만원. 답이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다음 자료는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익금 얼마인가? 이 문제는 처음 보실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역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끝까지 보고 나서 두 번째 보실 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보실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기 차익금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 자산, 부채, 자본을 골라내시면 되는데 미수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 내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을 돈이죠. 역시 자산입니다. 단기 차익금은 부채고요. 차익금은 빌린 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 미지급 비용,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갚아야 되는 거죠. 부채입니다. 선급금, 미리 준 돈입니다. 아직 내 돈이 미리 준 거니까, 내 거니까 자산입니다. 자본금은 그건 자본이고요. 그러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공식 기억나시죠?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산은 위수금, 외상 매출금 두 개네요. 그럼 선급금도 자산이고 이 세 개를 합하면 자산이죠. 55만원 더하기 25만원 더하기 13만원 하면 자산 금액이 됩니다. 55만원 더하기 25만원 더하기 13만원 하면 93만원 자산이고요. 이게 부채와 자본을 다 더하면 되는데 일단 자본은 여기 3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자본 30만원이고요. 부채가 단기 차익금하고 미지급 비용이네요. 단기 차익금 물음표로 뒀으니까 부채는 물음표 더하기 15만원. 이러면 계산이 다 된 거죠. 다시 정리하면 부채 물음표 X라고 둡시다. 좀 헷갈리니까 단기 차익금 X라고 두겠습니다. X 더하기 15만원이 부채고요. 거기다 30만원을 더하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30만원. 합하면 45만원. 45만원 이렇게 넘기면 93만원 빼기 45만원 하면 되겠죠. 93만원 빼기 45만원 하면 48만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8만원. 조금 어려우신데 역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당장 안 풀린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쭉 한 바퀴 끝까지 보고 나서 이해도 가실 때는 쉬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